안녕하세요, 주승호입니다. 별로 보시는 분도 없는데 주저리 떠드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한데, 뭐 제가 느끼는 걸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뭐 나중에라도 뭐 혹시 조금이라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휴 때 그 조용필 KBS에서 조용필 선생님의 공연을 이렇게 중계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굉장히 저는 좀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제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들이 저의 취향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10대부터 80대까지 그렇게 세대를 아울러서 따라서 떼창으로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2시간 반 동안 할 수 있는 가수가 과연 한국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정말 가왕, 그야말로 이제 가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예전에 강원 선생님이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겨놓고 연구를 함으로써 그 어떤 문화적 토대를 세우고 이게 체계화를 시킴으로써 그 문화적 토대가 후세에도 이어지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지금 뭐 한류 열풍이 불고 이러지만 거기에 계보를 세우지 않고 앞에서부터의 어떤 그 문화적 유산이 뭐 뒤로 가져와지지 않는다면 이게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에게 스펙을 표현하면서 그분들의 유산을 자기가 이어받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뭐 영화 감독으로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멋진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든 영화 계보가 쭉 이어지고 그런 뭐 본인에게도 그런 본인의 유산도 또 후배들이 이어받아서 그렇게 어떤 그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조용필 같은 위대한 가수의 어떤 유산도 그분이 이제 좀 더 나이가 드셔가지고 활동을 멈추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기록을 남겨놓고 그 문화적 토대를 이어받아서 그걸 좀 기려 나갈까라는 생각을 하면 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 영화를 봤는데, 박찬욱 감독님 어쩔 수가 없다를 봤는데, 박찬욱 감독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봉준호 감독님처럼 그 자기가 리스펙트했던 좋아했던 그 고전 영화 감독들 뭐 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뭐 김기현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는 걸 늘 마음속 늘 이제 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지금의 세대들도 그 영화들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기록을 본인의 영화에도 남겨놓으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용필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왜 나오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어쩔 수가 없다를 보다 보면 그 조용필님의 고추잠자리 노래가 나오면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경쾌한 멜로디 속에서 그 세 배우가 서로 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슬픈 장면에서 약간 뭐 브레 코미디식으로 굉장히 대놓고 웃기려고 하는 그 요소를 갖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박찬욱 감독님이 얘기를 하셨던 게, 자기는 고추잠자리를 듣고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늘 이제 좀 클래식만 좋아할 것 같고, 클래식에도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분인데 대중음악에도 이렇게 조예가 있으시고, 그 전에 헤어질 결심에서도 보면 그 정훈이 선생님의 안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개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 정훈이 선생님 찾아가서 안개를
처음에 이제 뭐 거절하셨다고 하시던데, 안개를 못 쓰면 내가 이 영화를 없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영화와 안개가 너무 잘 어울리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안개를 듣게 되는, 거기에 또 그 선생님 이름이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명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또 두 분이 듀엣으로 정말 절창을 보여줬던 그 그림이 있었고요. 근데, 박찬욱 감독님은 이제 만나 뵈면, 너무 이제, 뭐, 요번에 다큐멘터리가 나왔을 때, 탕웨이 씨가 농담처럼, 저분은 왜 화를 안 내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언제 저러다가 붕괴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언제 붕괴될지 궁금하다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할 정도로 화를 내지 않는 분이시기도 한데,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듣보잡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뭔가 나름의 부분을 구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면 존중해 주신 느낌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좋죠. 그 정도의 대가가 나를 어떤 파트너로서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할 때, 실제로 그렇게 만났을 때 영화계가 한참 좋을 때는 영화계에 이제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보면 이제 본인이 그 위대한 분들하고 같은 급인 양 정말 다른 분야의 사람은 굉장히 무시하고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고 그랬었는데, 정말 박찬욱 감독님이나 봉준호 감독님 이런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만나 뵐 때마다 더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고 많이 이제 좀 인간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용필 콘서트를 보면서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10월 27일이면 이제 우리 마왕님의 신해철님의 11주기가 되는데, 살아계셔서 그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사실 신해철님의 그대에게 같은 노래는 정말 그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따라 부를 만한 그런 명곡이고, 나머지 저는 신해철님의 노래를 연속으로 100곡을 들으라면 100곡을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 아마 살아계셔서 더 좋은 음악을 계속 만들었다면 조용필 선생님처럼 그런 KBS에서 그런 콘서트가 마련돼서 그런 기획 프로그램 우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돌아가셔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굉장히 이제 미흡한 힘이지만 계속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는, 과연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저한테는 어떤 의미였느냐, 지승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느냐를 포함해서 음악계 아니면 한국의 문화사에서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맥락을 가진 사람이었냐라는 거를 제가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어떤 자그마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고요. 올해는 사실 좀 여의치는 않은데, 제가 아마 10월 27일 전엔 뭔가를 하긴 힘들 것 같아서 아마 11월이나 12월쯤에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성시환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성시환 선생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선생님이 최근에 막 계속 천착하고 계신 월드뮤직을 틀어주는 감상회라든지, 일부는 선생님이 틀어주는 월드뮤직 아니면 아트락을 감상하고, 2부에서는 성시환 선생님이 신해철님에게 권했던 음악들, 내지는 아니면 성시환 선생님이
뽑은 신해철의 노래들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음감회를 하면서 뭐 소소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성시환 선생님은 계속 그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시환 선생님이 큰 어떤 저기만 없으시다면 뭐 음감회 같은 거는 뭐 흔쾌히 하겠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그 추진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좀 기대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또 책이 나왔는데 상당히 뭐 책이 나온다는 자체는 또 굉장히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지만 또 이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구돼서 제가 또 좀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의 토대는 돼야지 이제 제가 다음 작업도 할 수 있고 좀 틈성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재영 선생님 책이 나왔는데 뭐 연휴를 끼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그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 책 광고를 마지막에 책 광고를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재영 선생님과의 인터뷰 좀 봐주시면 최근에 공재영 선생님이 또 대중들과의 접점이 없었고 그 본인의 얘기를 많이 안 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공재영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뭐 이 얘기를 통해서 좀 궁금증도 해소하실 수 있고 공재영 선생님의 어떤 고통과 그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 뭐 그로 인한 성찰이 아마 어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좀 뭐 재미없는 얘기지만 제가 뭐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좀 주저리 떠들 테니까 좀 좋게 봐주시고 좀 제가 뭐 혼자 떠들고 있구나라는 생각 안 들게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며칠 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